자, 그러면 6단원 한국문학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우선 가시리하고 진달래꽃 이 두 개를 보고 그 다음에 아마 울타리박, 상춘곡까지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춘향전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학습 목표를 보면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학사의 흐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볼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들이 아주 대표적인 작품들이니까 그 작품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을 열면을 보면 한국인의 경험, 사상, 그리고 정서가 담긴 한국 문학은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문학에 계승되어 온 고유한 특성, 그것을 우리는 한국 문학의 특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문학의 특질은 주제의식, 가치, 형식, 표현 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이 단원에서는 한국 문학의 특질을 대표적인 작품들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이 뭔지 우리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문학사에서 계승되어 왔는지 알아보자 되어 있고요.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일부러 교과서를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번 239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써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용과 관련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 문학사의 흐름, 한국 문학사 또 뭐가 있는지, 뭘 우리는 한국적이라고 하는지, 혹은 뭐 고려시대 혹은 조선시대도 이렇게 우리가 문학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울 240페이지 가시리하고 진달래꽃이 있고 학습 목표를 보면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가시리와 그리고 진달래꽃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가시리와 진달래꽃에 나타난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소단어 열기를 보면 다음은 한국 시가 문학의 흐름을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예시한 작품 외에 갈래별로 자신이 알고 있는 대표작이 있다면 더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우리가 처음에 고조선이 건국됐죠. 고조선 건국됐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와 통일신라를 거쳐서 고려, 그리고 조선, 그리고 근대와 현대까지 왔습니다. 자, 이 시기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선 고려시대 때는 뭐가 있었냐면 고대 가요라는 게 있었어요. 고대 가요는 삼국시대 이전의 노래로 원시 종합 예술에서 분화된 개인적 서정적 시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시 종합 예술은 뭐냐면 여러분들 예전 오래된 영화 같은 거 보면 얼마 전에 그 오래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뭐 그 무당 같은 사람이 예전에는 사실은 왕의 위치보다 더 위에 있는 위치가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신을 받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왕보다는 더 위에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요새도 무당들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막 노래 부르면서 춤도 추잖아요. 그죠? 막 그 뭐 같은 거 방울 같은 거 흔들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원시 종합 예술인데 거기서 분화되어서 나온 것이 이제 개인적 서정적인 시가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고대 가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구전됐어요. 구전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 고대 가요라고 해서 글이 썼는데 우리가 고조선 시대에 썼던 거를 지금 우리가 작품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전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뭐 소문 같은 걸 냈는데 그게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지는 거.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후대에 한역이라는 거는 한자로 되어 있던 것을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모습이 이거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니까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뭐 그런 거죠. 우리 반 애한테 와서 야, 너 누구 좀 오라고 해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올라가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뭔가 일이 있나? 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그 친구를 부르면서 야, 너 선생님이 오래. 근데 선생님 화난 것 같던데?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한 번만 전달됐어도 지금 내용이 확 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본래의 모습을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대 가요에는 공무도화가라는 게 있는데 이 공무도화가는 여러분들 이거 잘 알 텐데 제목에도 있지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말이 이 영화 있잖아요. 그죠? 이 영화가 사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해서 이 고대 가요나 향가 같은 경우에는 다 배경 지식이 다 배경 설화가 다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래서 예전에 어떤 광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치광이 사람이 있었는데 머리를 하얗게 풀어헤친 미치광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막 물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당연히 물에 뛰어들어가니까 부인이 와서 말리고 있었어요. 근데 말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부인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도화가라고 하는 이렇게 간단한 작품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구지가 나중에 한번 볼 수도 있겠지만 구지가 혹은 황조가라든가 아니면은 정읍사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국시대를 거쳐서 통일신라시대에는 향가라는 게 등장합니다. 향가라는 거는 신라시대부터 고려 초기까지 창작되고 향유되었던 서정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라 당대에는 신라시대 그때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노래라는 뜻으로 적혀져 있었지만, 그러니까 향가라는 뜻이 그때 당시에는 신라시대 고유의 노래라고 했지만 오늘날에는 향찰로 표기된 우리 고유의 시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작품 중에 서동요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서동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서동이라는 그 아이가 마를 팔고 다녔어요. 그 캐서 먹는 마 있죠. 근데 자기가 보기에 어느 공주가 있는데 그 공주가 너무 아름답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이들한테 주면서 소문을 내라고 했어요. 저 말을 캐는 사람이 공주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걔들이 그 노랫말하고 너무 재밌어서 그거를 막 부르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 소문이 퍼져서 막 이제 막 밑에 다 퍼지고 그 소문이 퍼져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없는 일을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 해서 이 공주를 내쫓아 버려요. 근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서동이 이 말을 캐는 서동이라는 아이가 그 공주님을 데려와서 집에서 결혼해서 같이 잘 살게 된다는 그 내용이 이제 서동요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뭐 귀신을 내쫓는 처용가라던가 아니면은 뭐 제망매가 자신의 죽은 누이에 대해서 한 노래라든가 이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가요를 볼게요.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에 평민들이 부르던 민요적 시가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우리 글자가 없어서 기록되지 못하다가 구전되어서 훈민정음 창제된 이후에 이제 문자로 써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쓰여지지 못했지만 그래서 청산별곡은 아마 여러분도 이거 들으면 다 알 거예요. 얄리얄리얄라 성 얄라리얄라, 그게 바로 요 청산별곡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려가요도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시조 부분, 되게 길죠. 여기 보면은 범위가 요렇게 돼서 고려시대부터 이 근대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조는 주로 사대부, 그러니까 선비들의 서정을 간결한 형식에 담은 우리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는 처음에 생겨나기로는 고려 후기에 생겨났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융성하게 쓰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처음에 처음에도 우리가 말하는 줌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프로그램이, 근데 그게 안 쓰이다가 막상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터지면서 많이 쓰였던 것처럼 이 시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있었지만 그게 안 쓰이다가 조선시대에 오면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시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3장 6구 45자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결한 형식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그 세 줄에 맞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사대부들만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대부들 말고도 여기 나온 동짓긴 기나긴 밤을, 이거는 이제 황진이라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진이는 어떤 내용이냐면 동지라고 해서 겨울이 가장 긴 겨울에서 이제 밤이 가장 긴 날을 우리는 동지라고 불러요. 근데 그 밤이 가장 기니까 우리 요새 보면은 막 7시 반에 나가도 엄청 밝잖아요. 그죠? 근데 겨울이 되면은 5시만 지나도 엄청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이 길어진 만큼 혼자 밤에 있으니까 그 긴 밤을 가위로 이렇게 싹둑 잘랐다가 이불 밑에 둔대요. 그랬다가 내가 사랑하는 님이 오면은 님과 밤새도록 놀고 싶어서 그 잘라두었던 밤을
꺼내다가 내가 원래 있던 밤에다 붙여서 오래오래 지내고 싶다라는 내용의 시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짓단 기나긴 밤을 이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하여가라든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거, 아니면 단심가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런 내용 그거 다 시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은 가사가 이제 나옵니다. 가사는 조선 초기에 나타난 시가와 산문 중간의 문학입니다. 시조와 더불어 조선시대 시가문학을 대표하는 국문시가로 일컬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조는 이렇게 세 줄로 돼야 되지만 가사는 엄청 길어요. 우리 그때 봤던 게 송민곡을 아마 봤었죠? 1학기 때 엄청 길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긴 형식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대에 와서는 현대시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웠던 향수,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했던 그곳이 차마 꾸멘들 이칠리아라는 그 향수에서도 우리 이렇게 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아까 교과서를 조금 봤고, 이번엔 선생님하고 같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배워야 될 내용은 가시리와 진달래꽃입니다. 그럼 다음 볼게요. 그래서 차례는 가시리 학습 전에 우리 이제 고려가요의 특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어떤 것이 고려가요인지 특징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 고려가요가 이별을 소재로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보기 전에 선생님이 아는, 그리고 교과서에 나온 이별에 관련된 노래에 대해서 잠깐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리 본문을 볼 거고, 그 다음에 가시리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 된 후에는 진달래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고려가요가 되겠죠.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 봤던 고려가요. 그리고 진달래꽃은 현대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왜 두 개가 같이 나오냐면 주제가 똑같아요. 주제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시리 학습을 하기 전에 우선 고려가요의 특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별을 소재로 한 작품에 대해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시리 학습 전에 보면 고려가요의 특징에 대해서 볼게요. 고려가요의 특징은 첫 번째로 3음보를 기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332조의 음수율이 나타나. 이거 굉장히 어렵죠. 지금 3음보는 뭐고 음수율은 뭐고, 3음보는 뭐냐면 이 보자가 걸음 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걸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3음보면은 세 걸음이라고 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걸음이라고 쳤을 때 뭐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이러면 지금 덩어리가 4개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그럼 이렇게 네 덩어리니까 얘는 4음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선비들이 뒷짐을 지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내뱉을 수 있는 거를 1음보라고 합니다. 3음보는 세 음보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나눠져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332조의 음수율은 뭐냐면 숫자는 글자의 수예요. 글자 수인데 대부분이 세 글자, 두 글자로 나타나는데,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가시리를 이제 이따 볼 텐데, 가시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시리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만약에 332조라고 한다면 2조가 되겠죠. 그럼 3음보니까 1음보, 2음보, 3음보 이렇게 3음보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음수율은 세 글자, 두 글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이 나타남이지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대체로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분연체로 구성됨.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하나 돼 있고 또 하나 돼 있고 이렇게 또 하나 돼 있고, 그래서 연이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현대시하고 가까워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이한 거는 각 연마다 후렴구가 붙어요. 우리 후렴구 하면은 잘 생각나는 게 향수 있었죠. 그래서 그곳이 차마 꾸멘들 이칠리아 이런 것처럼 여기도 이 고려가의 특징도 후렴구가 붙는 것이 굉장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형식상 특징을 세 가지를 봤는데, 첫 번째가 3음보를 기본으로 해서 332조의 음수율이 많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대체로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분연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연마다 후렴구가 붙는 것이 보통이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내용은 주로 남녀 간의 애정, 그리고 자연에 대한 예찬, 이별의 안타까움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민들의 소박하고 풍부한 성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고려가요는 평민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별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이게 교과서에 나온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241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이제 작품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나온 작품 중에 가장 이런 게 G.O.D의 거짓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가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그러니까 앞에는 마치 떠나는 연인한테 잘 가라고 축복을 하지만 가지 말라고 또 붙잡고, 그다음에 행복하라고 하지만 결국엔 떠나지 말라고 하고,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떠나는 연인에게 잘 가라면서 축복해주는 말과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속마음을 드러나니까 좀 더 이별을 소재로 했지만 굉장히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옴무의 밥만 잘 먹더라. 그래서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그리고 밥만 잘 먹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 보면은 이별을 굉장히 씩씩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떠나가서 가슴에 이제 멍이 생겨도 그게 딱 한순간뿐이고, 나 또 밥도 잘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눈물을 또 묻어두고 당분간은 일만 하자. 그리고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알았다는 사실에 감사하자라고 하면서 이별을 씩씩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녀를 알았다는 사실에 감사하려는 마음이 인상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잘 알 것 같은데, 에일리의 보여줄게. 그래서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그래서 이별 후에 오히려 매력적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너랑 이별하고 나서 나는 훨씬 더 예뻐졌어. 그리고 나 바보처럼 사랑 때문에, 그리고 떠난 너 때문에 울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더 멋진 남자를 만나서 꼭 보여줄 거야, 너한테. 너보다 행복한 나. 그리고 너 없이 나는 슬프지도 않아. 라고 하면서 이별 후에 오히려 매우 매력적으로 변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 당당한 태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작품으로는 죽어도 못 보내. 2AM의 그래서 죽어도 못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보내 하면서 가려거든. 내 가슴을 고쳐내고 가라. 그리고 아프지 않게 나 살아갈 수 있게 해줘. 안 된다면은 어차피 못 살 거 너 죽어도 못 보내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 싫은 마음을 애절한 가사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많은 작품들이 있겠죠. 요새 나온 이별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별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뭐가 있는지 요새 작품들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여기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도입학습에서 잠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가실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